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아침 기쁜 소식으로 시사논평 시작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부산 북갑에서 피말리는 접전 끝에 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습니다. 한 후보는 개표 초반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투표하는 사전투표가 먼저 개표되면서 하 후보에게 밀렸으나 본선거 투표함이 열리면서 4일 새벽 1시경부터 뒤집기 시작해서 결국 한동훈 43.0%, 하정우 41.2%로 1.8%포인트 차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단일화를 거부하고 완주한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15.8%를 얻어서 그나마 선거비 보전은 받게 되었습니다. 한 후보는 당선이 확정된 직후 역사적 승리로 북구 미래 발전과 보수 재건의 기회를 열어주신 북구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북구를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고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제어해 대한민국의 균형줄을 맞추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심의 신성함을 실감했다. 민심만 보고 가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 후보는 짧은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번 선거 결과는 보수 대응을 막으라는 시대 정신, 보수 재건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으라는 시대 정신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렇습니다. 6.3 지방선거보다도 전 국민의 관심이 북갑 선거에 쏠린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만큼 한 후보 당선이 보수 회생과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오른쪽 날개가 부러진 반쪽 민주주의를 정상화시키라는 준엄한 국민들의 염원이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한 후보 당선은 북갑 시민들의 위대한 결단이자 합리적 보수 우파 국민들의 간절한 기대가 어우러져 만들어진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한 후보가 이제 하루속히 국민의힘으로 복당해서 보수 개편에 주도권을 쥐고 당을 전면 쇄신해서 유능하고 신뢰받는 정통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지방선거 승리를 명분으로 자기 죄를 셀프 면제하려는 공소 취소를 막아내고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 강력한 견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14개 재보궐선거구 중 북각과 함께 국민의 이목을 모은 곳은 경기 평택을인데요. 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이동, 그리고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손에 땀을 쥐는 박빙의 승부를 펼친 결과 국민의힘 유 후보가 예상을 깨고 33.6%를 얻어서 신승을 거두었습니다. 당초 당선이 유력시됐던 김용남 후보는 선거 막판에 터져나온 대부업 논란이 발목을 잡아서 29.0%를 얻어서 2위에 그쳤고 조국 후보는 27.4%로 3위로 밀렸습니다. 개혁적인 성향의 유 후보는 4선 고지를 받게 되었으며 수도권 중진 의원으로 한동훈 당선자와도 당 쇄신 작업에 호흡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 당선자는 진보 진영의 김용남, 조국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해서 어부지리를 취한 셈인데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과 북각과 평택을 패배에 따른 책임 문제가 떠오를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조국은 본인도 낙선한 듯하 호남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거의 당선자를 내지 못하면서 민주당과의 합당은 물론 잠재적 대권 주자로서의 정치적 장래도 불투명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북갑에서 당선된 한동훈 당선자와는 정치적 위상이 완전히 달라진 처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보선에서 평택을 유이동 당선자와 함께 대구 달성 이준숙, 울산 난갑의 김태규, 충남 공주부여 청양 윤용근 후보 등 4명이 당선됨으로써 현재 국회의원 의석이 106석에서 110석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밤새 진행된 개표 결과
정작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충격적인 참패를 당했습니다.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민주당이 13곳을 이겼고 국민의힘은 TK, 대구 경북과 경남 3곳만 건졌습니다.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때의 참패를 재현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가운데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모두 낙선했는데요. 이번에도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과 부산을 빼앗겼습니다. 보수토파진 TK에서는 대구 추경호 후보가 치열한 접전 끝에 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으며 경북의 이철호 후보도 무난히 이겼습니다. 당초 김경수 후보에게 밀리던 경남의 박완수 후보가 현직 지사로서의 뒷심을 발휘해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절반이 살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곳에서 모두 패했고 장동혁 대표가 공식 선거 운동 기간 동안 8번이나 방문했던 자신의 고향인 충청권 4곳 모두 민주당에 내주었습니다. 지난 2020년 8대 지방선거에서 석권했던 PK는 부산과 울산을 잃었습니다. 호남은 그렇다 치고 충청권 4곳과 강원, 제주까지 모두 민주당으로 넘어갔습니다. 16개 광역단체장 중 13대 3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선에서 참패한 상황에서 장동혁 지도부는 정치적 책임을 명키 어렵습니다. 이런 결과는 이미 선거 전부터 예견되어 왔었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지만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민의힘은 심정지 상태나 다름없는 10%대의 지지율에 머물렀습니다. 장동혁 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비호감들은 61%에 달한 반면 호감은 9%에 불과했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장 대표의 선거운동이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52%인 반면 도움이 된다는 10%에 불과했습니다. 혁신선대위를 꾸리라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의 요구를 뿌리친 데 단독 중앙선대위원장을 꿰찼으나 유세 지원을 오라는 후보가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선거를 총지휘해야 할 총사령관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 것입니다. 궁여지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들였으나 선거 여왕이라는 말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대구 추경호 후보 지원에 나선 결과 우세를 보였던 김부겸 후보를 이김으로써 TK 지역에서는 일부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부산, 대전, 충남, 강원 등 다른 지역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헛수고에 그쳤습니다.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장동혁 지도부는 지난해 8월 당대표에 취임한 이후 보수를 쇄신하고 수권정당으로서 비전을 보여달라는 민심을 외면한 채 허황한 대권 욕심에 빠져 윤리징계를 통한 정적 제거에 골몰했습니다. 진짜 싸워야 할 이재명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복지는 묵인하면서 당권 강화에만 매진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당원 게시판 사건을 핑계로 제명시킨 것이 코미디이자 하이라이트입니다. 당은 쪼개지고 민심은 떠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당대표로 만들어준 극우 세력과 일부 극우 유튜버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라는 요구를 외면한 것입니다. 계엄에 대한 진솔한 사과는 고사하고 윤어게인 세력을 주요 보직에 임명하는 등 지방선거 승리할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지방선거 후 당권 유지에 급급하는 한심한 행태를 보인 것은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오죽하면 보수 지지층에서 장동혁이 당권을 계속 유지할까 걱정이 돼서 투표를 포기하겠다는 말이 회자되었겠습니까? 당을 망친 결과 지방선거가 참패로 끝났습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승부가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달렸다고 말했던 장동혁은 두 말 말고 방을 빼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당대표직의 연연에 비열한 꼼수를 부리려 들었다가는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 쫓아내는 개망신을 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정치인은 물러날 때를 알고 깨끗한 처신을 해야 다음에 재기의 기회가 있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장 대표의 대표적 사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특별히 부산 북갑 출구조사가 공중파 방송 3사와 JTBC 출구조사가 엇갈리게 나와서 마음을 졸였으나 JTBC 조사가 맞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